자, 오늘은 영상 제작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카메라라는 앱이 있어요. 카메라 앱. 이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제가 강사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촬영된 영상을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할 때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 제일 앞부분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간단하게 강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이때도 요 영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오른쪽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 얼굴을 여기다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퉁이에다 집어넣어야지. 예,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 영상 촬영하는 거를 먼저 할게요. 3, 2, 1 카메라 쳐다보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교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사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얘는 계속 촬영할 거예요. 계속 촬영되고 있어요. 지금 웹캠이 있어가지고 웹캠으로 저를 촬영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커리큘럼 소개하는 걸 해볼 겁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수업 내용들은요, 디지털 배움터에서 하는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의입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가정에서 편한 자세로, 편한 복장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눌러보면은요, 현재 6월달 강좌는 다 마감이 됐고요. 이제 7월달 강좌를 새로 오픈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워킹. 스마트 워킹이라는 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글에도요. 그걸 가지고 협업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로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3일간에 걸쳐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2시간 두 번에 걸쳐서 4시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기.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우리 강의안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블로그 타이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너, 채널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줌으로, 웹엑스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생들하고 참여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우리 수업 시간에서 약간 놓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거는요, 딴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강의니까는요,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코드가 이상하게 됐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링크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들어왔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만 아니고 출생 연도만 쓰시면 알아서 연령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것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어떻게 이제 수강 신청하는 과정인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파워포인트 기초 과정에 대해서 9시간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무료로, 댁에서 가정에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제로 강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인사부터 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강의하게 될 안무개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파워포인트 과정에 다 있으시죠? 그럼 파워포인트 먼저 실행해 볼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 찾으셔갖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집에 2019를 써요. 이 강의실은 2016이잖아요. 이 화면이 달라요. 2019는 그냥 달랑 하나만 나와요. 2016은 이렇게 샘플들이 보이는데 2019는 샘플을 고르는 과정이 또 있어요. 다른 화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버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16도 설치하고 2019도 설치해서 둘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하나만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2019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의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다 2019로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새 프레젠테이션 하얀색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라고. 자, 그럼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환에 따라서 글자 넣는 방법, 글꼴 조정하는 방법,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하겠죠. 특히 이제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 강의를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글자가 일치월장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일취월장이라고 썼는데, 한자를 누르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떠요. 자, 그 다음에 제가요 MS 워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MS 워드요.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2010 버전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일취월장을 써볼게요. 한자키 눌러보면요 다르죠? 이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달라요. 지금요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이 달라요. 이건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은 MS 워드 2016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써볼 건데요.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일취월장이라고 썼어요.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떠요. 모든 버전에서 이렇게 한자 자전이 뜨거든요. 근데 유난히 파워포인트만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나와요 하는 분도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2016인데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블럭을 잡으시고 검토라는 메뉴가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검토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한자 자전이 떠요. 이때는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파워포인트가 미쳤네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미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른 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한자 눌러보세요 했더니 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뜬다 그러더라고. 엑셀은 이렇게 안 뜨고 아까처럼 뜨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미쳤다라고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서, 자, 블럭을 잡으시고 검토 메뉴에 와서 한글 한자 변화를 눌러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자를 변환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불편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뜨는데 파워포인트만 다르게 뜨잖아. 한자는 나오는데 불편한 거지, 방법론이. 이런 것들도 강의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얘 무시하고 그냥 제 거 따라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강의하는 방법을 이것도 영상으로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잖아요. 카메라로. 이것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촬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의하는 방법은 영상 촬영도 있지만 영상 녹화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영상 녹화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 많이 아시죠? 오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반디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요거 이제 주책이야. 촬영을 안 했네. 아까 이렇게 혼자서 생쇼를 한 거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랬어. 오늘 컨디션이 영 이상하다 그랬어. 자, 그러면 카메라는 떠났는데 카메라를 제가 촬영을 걸어놓고 한 게 아니라 카메라만 켜놓고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는 녹화는 되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다른 걸 써놓으면은 녹화가 아니라 이거는 얘만 녹화가 되는 거죠. 카메라가 촬영이 안 된 거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ND가 났어요. 야. 그럼 이제 녹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영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화면을 옮겨놔도 화면을 다른 걸 틀어놔도 촬영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었던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 달에는 스마트 워킹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파워포인트 강의를 오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그 파워포인트 관련된 교환을 띄워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본은 있는데 이 강의를 떠들고 있는 제 모습은 촬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이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첫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여기다 글자를 써볼 겁니다 라고 하고 그럼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촬영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자로 변환할 때 블럭을 잡거나 끝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가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요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요런 식으로 그냥 일치월장하고 단순히 요렇게만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한글 한자 변환해서 바꿀 내용 한자 선택 건너뛰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창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답변을 하겠죠. 저는 한자 변환이라고 뜨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 파워포인트에서는 블럭을 잡고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한글 한자 변환을 눌러주면 한자가 나올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을 하고 요 한자에 맞는 글꼴이 있단 말이에요. 한자에 맞는 글꼴. 우리말 글꼴은 고딕계열을 쓰면 되는데 한자 글꼴은 여기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홈에 가시면 글꼴 그룹 목록 중에서 한양해서라는 글꼴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한양해서 한 어디 가서 또 얘 또 찾으면 안 나와. 함초록
왜 없지? 없죠, 여러분들? 황당하네. 한양 글꼴 주식회사에서 만든 해서라는 글꼴이 있어요. 그게 이 한자에는 진짜 예쁘거든요. 북구시로 쓴 것처럼. 안 보이네. 안 보이면 할 수 없지 뭐. 아니 그거는 기본으로 깔리는 글꼴입니다. 글꼴 중에 기본으로 깔리는 글꼴이에요. 영문 글꼴 밑으로 우리말 글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양, 그러니까 함처럼 도둠 위에 있어야 되겠죠. 한양이니까. 한양 없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포인트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녹화하는 것도 정지시키고, 녹화도 이제 정지시키고, 카메라 촬영도 정지시키고 한번 가져오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녹화본 멈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 컴퓨터 안에 요거네요. 그렇죠? 요거 얘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이 중에서 잘라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제가 소개하는 건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여기가 인사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 뒷부분은 잘라 버릴 거예요. 일단은요. 다시 가져와도 되니까. 자, 그럼 얘를 다시 보면 잠깐만요. 뭐를 또 잘못 건드렸네. 화면을 다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다 대고 지금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기서 잘라가지고 앞부분도 버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영상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이 오고 간 거죠. 그렇죠?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볼륨이 작으니까 이 볼륨을 크게 하려면 V를 눌러요. V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이 선을 들어 올리면 커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내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올리면 커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뭐가 와야 되죠? 강사 소개하는 글이 하나 와야 되겠죠? 그러면 메디어 제너레이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타이틀 앤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나 가져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된다? 바로 안 써지니까 어떻게 해라?
요 위에 여기다가 여기 프리셋이라는 데다가 글자를 쓴다 그랬어요. 제가 강사 소개라고 쓰고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돼. 글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대한 글꼴을 이제 고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거 자막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 좀 크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크게. 너무 길면 안 돼요. 강사 소개라는 이 글자가 올라온 건 10초가 아니고 10초. 그러니까 얘를 줄여가지고 한 3초 정도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강사 소개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장면과 강의하는 방법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아까 요것이 제 강의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지 말고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을 거야. 내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녹화본이 있었잖아요. 녹화본은 이 밑에다 다시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싱크가 안 맞아요. 이 두 개 영상이 지금 싱크가 안 맞는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 영상이 지금 여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막 둘이 더블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래쪽에 영상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M을 누르면 조용히 있는 거야. 그러면 위에 영상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를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자를 거예요. 여기를 잘라 볼 거예요. 여기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부터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화면을 옮겨놔도 화면을 다른 걸 틀어놔도 촬영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촬영하고 있단 말이에는 제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었던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 달에는 스마트 워킹도 있고 자, 여기까지를 또 잘라서 좀 버릴 거고요.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라는 글자를 아래 영상에서 찾아야 돼요. 아래 영상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얘를 M으로 놓으면 얘가 조용해지거든요. M을 누르면 이 영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래에 있는 동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M이라는 거 있잖아요. M이라고 있잖아요. M은 뭐냐면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뮤트. 그러니까 지금 아래 영상에 대해서 조용히 시켰다가 위에 영상에 지금 실제로 촬영된 카메라 영상을 제가 틀어놔야 되는데 얘가 나오면 시끄러우니까 얘를 M 눌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재생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영상 제작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 아까 이 부분인가 그러면? 이 부분인가? 쓰시고 생년월일만 아니고 산 내용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그게 뭐냐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데 월장입니다. 아까 이 부분을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이 녹화는 되는데 촬영 영상본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블럭을 잡으시고 검토 메뉴에 와서 하나 나오는데 머리 뒤에 또 영상 근데 강의한 여러분들 글 없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포인트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녹화하는 것도 정지시키고 농골이 있어요. 그게 함초로 어디쯤에 있는 건 찾아볼게요. 다시 이 영상 싱크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영상을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다시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블럭을 잡고 계속 영문 글꼴 밑으로 이 부분 어딘지 알겠어. 그럼 이제 아래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얘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얼굴이 3개 보이고 밑에도 3개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영상의 처음과 끝 중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갖고 찾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NG가 났잖아요. NG가 나고 다시 촬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촬영된 시간이 몇인지 어느쯤인지 그 플레이트 치는 거 있잖아요. 플레이트 치는 거 배터리 건전지 교체하고 갈게요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 건전지를 교체하고 플레이트를 치고 다시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떠들었던 부분 드리고 이렇게 뭐 한글 한자 변환해서 밥도 이제 변환 어디가 이런 것도 보고 아시죠? 오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잠깐만요. 야. 그럼 이제 녹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보통 보고 오케이. 하고 앞부분은 버릴 거예요. 얘가 비슷해진 것 같아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화면을 옮겨놔. 촬영은 계속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도 좀 잘라서 앞부분 버릴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 자 여기 있었던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달에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싱크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래 싱크를 멈추고요. 위에 싱크를 다시 보면은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기서 찾아야 돼. 네,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었던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일 거예요. 요 부분 대략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자, 요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자르면 이 영상하고 저 영상의 뒷부분이 소리를 다 한번 틀어볼게요.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달에는 스마트 워킹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안 맞죠? 소리가 울리죠. 그렇죠? 싱크가 조금 안 맞은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은 여기 얼굴을 작게 줄일게요. 제가요. 이 얼굴을 좀 줄일게요.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트랙 모션에 들어가서 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되면 강사의 얼굴이 아래쪽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강사 얼굴이 작아졌어요.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달에는 스마트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보시면 좋아요. 이 오디오 볼륨을 봐야 돼. 오디오 볼륨을.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달에는 어찌 맞았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그런데 오디오가 2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 오디오를 멈출 거야. 아래 오디오가 더 크거든요. 볼륨이. 그러니까 위에 오디오를 제가 줄이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 아래로 빵짝 내리면 오디오가 다 죽어요.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오른쪽에는 얼굴이 보이고 뭐도 있고 뭐도 이렇게 있고, 내용이 뭐도 나오고.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파워포인트 강의를 오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그 파워포인트 관련된 교환을 띄워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촬영본 따로, 녹화본 따로 하다 보니까 안 맞았던 거죠, 싱크가. 그래서 그거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그 카메라 앱에서 바로 촬영 들어가면서 녹화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업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화본도 나오고 촬영본도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이거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첫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여기다 글자를 써볼 여기다 겁니다. 이제 쭉 가다가, 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예요. 뒤에가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요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런 설명하고 이런 있는데 식으로 해서 요 뒷부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어영부영한 소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녹화도 이제 정지시키고 카메라 촬영도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얘도 자르고 얘도 잘라가지고 뒷부분을 다 버려버리면 뒤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컷 편집에 S자 눌러서 자르는 거니까 그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비교해 보면, 통으로 보면 앞부분은 강사 소개가 들어가고, 강사 소개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좀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하게 되면은 입 모양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7월 달에는 스마트 워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 자, 일단 얘를 한번 저장을 해볼 거예요. 영상 신호에 맞춰서 제가 하나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하고, 간단하게 요거를 제가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이게 몇 분짜리인지 3분 50초짜리인데 렌더링 걸면 얼마나 빠를지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3분 50초짜리인데 실제로 3분 한 30초, 3분 4분이 안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영상이 겹쳐져 있잖아요. 영상을 겹쳐가지고 오버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게 렌더링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이제 베가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마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월 달에는 스마트 워킹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파워포인트 강의를 오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그 파워포인트 관련된 교환을 띄워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본은 있는데, 이 강의를 떠들고 있는 제 모습은 촬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이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첫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여기다 글자를 써볼 겁니다 라고 하고, 그럼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촬영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자로 변환할 때 블럭을 잡거나 끝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가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요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치월장하고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한글 한자 변환해서 바꿀 내용 한자 선택 건너뛰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창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학생들이 답변을 하겠죠. 저는 한자 변환이라고 뜨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에서는 블럭을 잡고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한글 한자 변환을 눌러주면 한자가 나올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을 하고, 요 한자에 맞는 글꼴이 있단 말이에요. 한자에 맞는 글꼴. 우리말 글꼴은 고딕계열을 쓰면 되는데 한자 글꼴은 여기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홈에 가시면 글꼴 그룹 목록 중에서 한양해서라는 글꼴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한양해서. 한. 어디 가서 또. 얘 또 찾으면 안 나와. 함초록. 왜 없지? 없죠, 여러분들? 황당하네. 한양 글꼴 주식회사에서 만든 해서라는 글꼴이 있어요. 그게 이 한자에는 진짜 예쁘거든요. 북구시를 쓴 것처럼. 안 보이네. 안 보이면 할 수 없지 뭐. 아니 그거는 기본으로 깔리는 글꼴입니다. 글꼴 중에 기본으로 깔리는 글꼴이에요. 영문 글꼴 밑으로 우리말 글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양, 그러니까 함처럼 도둠 위에 있어야 되겠죠. 한양이니까. 한양 없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포인트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영상 편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촬영을 하거나 또는 녹화를 한 거를, 녹화 파일을 가져와서 컷 편집을 하죠. 자른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타이틀 들어가야 되고, 자막 들어가야 되고, 엔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엔딩이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효과음들이 들어가야죠. 효과음들. 그리고 배경음악이 필요하면 배경음악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렌더링 걸어서 작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지금 제가 앞에다 장착해 놓은 이 웹캠이 있잖아요. 웹캠이 굉장히 소중하게 잘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영상 촬영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웹캠을 가지고 틀어놓으면은 촬영하게 되면 이 주변이 고스란히 촬영이 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메라 보도 이렇게 보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저분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뒤에 배경지를 놓고 촬영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배경지. 아니면 우리 저 뒷면 보세요. 강의실 뒷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배경으로 촬영해도 돼요. 아니면 자기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주변에 공원 같은 데 있으면 한가한 곳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봉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셀카봉으로.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라요. 동그랗게 자르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실 베가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지. 그것도 잠깐 시연을 보여드릴 테니까는. 가급적이면 우리 줌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가상 배경을 띄우는 기능은 있잖아요. 뒷배경 흐릿하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프로그램에는 없으니까. 근데 뭐 나쁘진 않네. 뒤에 뭐 화이트보드 있고 뭐 서랍장 같은 거 보이니까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주방에서 하셔도 돼요. 뒤에 냉장고가 보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생활이 노출되는 공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을 가져오셔야 돼요. 먼저 이게 없으면 샘플 영상으로 할 거예요. 그때 우리 복사해 드렸던 것 중에 픽사베이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연습하셔도 되고요. 걔를 동그랗게 자르는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크기를 줄이는 것도 설명드릴 테니까는 같이 한번 해보면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영상본이고요. 영상 녹화본이고요. 용량이 3기가예요. 3기가. 16분 22초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촬영한 거, 촬영한 영상본 있죠? 그게 4분 42초짜리인데 용량은 62메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편집한 게 3분 50초로 편집을 했는데 21.6메가 이렇게 나왔네요. 아, 216메가. 21메가가 아니라 216메가. 이건 3기가. 예. 자, 그러면 같이 샘플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렇죠? 이걸 갑자기 멈췄어. 제가 마우스 동작을 못 따라갔나봐, 컴퓨터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파일이 있어요. USB 메모리에 담아드렸던 거. 어디든지 찾아보세요. 그 미디어 크리에이터 폴더에 가시면 거기에 픽사베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동영상. 그 폴더를 찾아갈 겁니다. 오늘은 트랙을 2개 쓰는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트랙 2개를 쓰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 사진 관련이라는 파일이 있죠? 예. 얘를 끌고 오세요. 끌고 오는데 왼쪽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이거 yes, no 나오면 no 하세요. 얘를 왼쪽에다 붙이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 선생님 이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만 나타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옵션. 저 위에 옵션. 옵션 찾으셨어요? 예. 아래로 내려가면 프리퍼런스. 예. 디스플레이. 아, 디스플레이 말고 비디오. 제너럴 옆에 비디오라고 있죠? 예. 비디오에 가시면 요런 거 있을 거예요. 썸네일 to show in 비디오 이벤트. 예. 얘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 클릭해서 all. all로 바꾸세요. 전 밑에는 all로. 그래, 오케이. 그러면 모든 장면이 그때그때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어딜 걸 누를 거냐면은요, 저 제일 끝에 가면 워킹이라고 있어요. 워킹. 워킹 찾으셨어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 파일 목록 중에 제일 밑으로 가면 WA 아, 예. 워킹. 예. 제가 원래 영어를 싫어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얘를 이 나비 그림 밑에다 놔주세요. 아니다. 거꾸로 했다. 자, 얘 있죠? 얘. 예. 얘를 옆으로 치워보세요. 그리고 워킹을 위로 끌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비를 아래로 끌고 와보세요. 그 아래로. 끌고 오셨어요? 안 내려오고. 안 내려와요? 예, 빨갛게 금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요 다시 파일에 가서 파일 밑에 네모난 그림 있죠? 저 왼쪽 위에 파일 밑에 네모난 아이콘 있죠? New Empty 누르세요. 아니요, 저장 안 할 겁니다. 아니요. 이유가 어디쯤에 있어요? 맨 왼쪽 위에 하얀색 여기 아, 새로운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예. 그게 눌러요? 그거 누르면 지금 작업하던 거 저장하겠느냐 그러면 no 아니요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새로 작업하는 거니까 자 이때 워킹을 먼저 놓을 거예요. 워킹을 예. 이때 yes냐 no 해서 no. 자 이번에는 저 맨 위로 올라가면 미팅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미팅 하얀색 미팅 찾으셨어요? 네. 걔를 워킹 밑에다 놓으세요. 그 밑에가 OA 관련이죠? 그 키보드에 이렇게 손가락 올려져 있는 거 그거를 미팅 옆에다 놔보세요. 자 SNS 관련이라는 것도 있죠. 그 나비 그림 왼쪽 거 그것도 옆에다 이렇게 나란히 놔보세요. 이 그림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걷는 그림 있잖아요. 걷는 그림 워킹 얘를 오른쪽에다가 동그랗게 배치하려고 그래요. 작은 거로. 여러분 PIP라고 들어보셨어요? PIP? 텔레비전에서 큰 화면 오른쪽이나 어디 귀퉁이에다가 작게 다른 화면 띄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영상 만들 때 강의하는 영상에 제 얼굴이 조그맣게 오른쪽에 보이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걸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워킹하고 밑에 다른 영상이 있는데 워킹이 위에 있으니까 워킹만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보기가. 근데 이쯤을 클릭해 놓으면 당연히 여기는 아래에 있는 영상만 보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래 영상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킹이란 영상을 길게 늘릴 거예요. 어떻게 늘릴 거냐면요. 이렇게 늘릴 거예요. 이렇게. 요 영상에 끝에다가 놓으면 끝에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왼쪽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변해요. 이때 얘를 눌러 가지고 이 아래 트랙에 있는 영상에 맞춰서 쭉 가세요. 이렇게 늘리면 돼. 늘리면. 그러면 지금 이 산길을 걸어가는 남자의 저 발걸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워킹이라고 하는 영상을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면 워킹이 선택된 거잖아요. 이때 비디오 FX를 누를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프로젝트 미디어,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비디오 FX, 메디어 제너레이터 5개가 있는데 메디어 제너레이터는 지난 시간 했듯이 자막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비디오 FX는 영상 자체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비디오 FX를 누르면 여기에 쿠키라는 걸 찾을 거예요. 쿠키 커터. C로 시작해. C로. 크롭 위에 보면 쿠키 커터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 쿠키 커터 첫 번째 디폴트가 동그랗게 자르는 거예요. 동그랗게. 세 번째는 네모나게 자르는 거고, 5번째 거는 가운데를 뻥 뚫는 거야. 속이 없는 걸 만드는 거야. 속이 없는 거를.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이 트랙, 남자 그 걸음거리는 데다가 던져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동그랗게 잘렸어요? 네. 자, 이때 중요한 거. 나는 얘를 안 할 거야. 그리고 조금 위치를 바꿀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발걸음이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효과는 안 쓰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 영상의 끝에를 가보는데, 여기를 가보세요. 여기 끝에. 아래 트랙에는 효과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FX가 하얘요. 근데 위에 발걸음에 있는 중간에 있는 FX는 하늘색으로 변했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FX? 줄 3개 쳐져 있고 한데 옆에 여기가 색깔이 변해 있잖아요. 하늘색으로. 그러면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지금은 넓게 나와서 그런데 얘가 이렇게 좁혀져 있을 때는,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혀져 갖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휠을 위로 굴리면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면 저기 있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메뉴가. 그리고 얘를 넓히는 거는 뭐냐면요, 카트별로 볼 때 쓰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는 오므라뜨려서 보는 거고, 이렇게 막 펼쳐놓고 보는 거는 그 초 단위별로, 프레임 단위별로 세밀하게 보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인데, 하여튼간에 그 FX라는 하늘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얘가 떠. 자, 이때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상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쿠키 커터 앞에 왼쪽에 이렇게 하얗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를 해제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쿠키 커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쿠키 커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난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럼 빼면 되는데, 아예 삭제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FX를 누르면 삭제돼요. 자, 쿠키 커터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이름말이 나와 있어요. 서클 동그랗게 만들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 거냐, 동그랗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우스로 이 효과된 부분 있잖아요. 동그랗게 잘린 부분을 마우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정중앙에 있을 때 이 사람의 다리가 오른쪽에 보였었거든. 이걸 쓱 가져가면 이 사람 이제 발못, 전신의 중앙이 잡힐 거야. 이렇게 되면 왼쪽을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을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중간을 보는 거지. 자, 일단 닫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내릴 거예요. 아래로 내릴 때는 1번 트랙과 2번 트랙이 보이잖아요. 왼쪽에요. 1번 트랙에 줄 3개 쳐져 있는 메뉴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트랙 모션을 쓸 거예요. 트랙 모션. 이 트랙이 있어요. 트랙. 1번 트랙. 사람이, 남자가 운동화 신고 산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1번 트랙에 놓여 있잖아요. 이 트랙 자체를 꾸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이 이렇게 가려지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야 미리 보기가 보이고, 넓다고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네모난 것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창의 크기는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네모난 거를 클릭하면, 네모난 거에 갖다 대면은요, 귀퉁이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생겨요. 이 동그란 점을 아래로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면, 그리고 이 네모를 끌고 가면 위치가 바뀝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 조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네모난 거 귀퉁이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안에를 움직이면 위치가 조정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비어있는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또는 이 영상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그렇게 이제 영상이 효과가 되는데, 보세요. 위에는 영상을 길게 반복했고요. 아래 영상은 하얀색 뭐 해갖고 3개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자기 영상만 선택이 돼요. 근데 아래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선택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그럼 영상 안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영상 안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이, 조그만 동글뱅이 영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트랙의 크기를 줄여놨고요.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작게 동그랗게.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걸 꾸미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1번 트랙에다가 쿠키 커터 기능 넣었잖아요. 1번 트랙 그 발자국 걸어가는 그림에다가 쿠키 커터 넣어서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오른쪽 귀퉁이에다 처박아 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익스플로러에 가가지고, 익스플로러는 파일 가져오는 공간이고요. 비디오 에펙스는 영상에 효과 주는 기능이라 그랬죠. 익스플로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꽃과 나비 그림을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면은 꽃과 나비도 이렇게 나와요. 얘도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 줄여놨었잖아. 이 트랙 자체가. 앞에 발걸음은 쿠키 커터를 넣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쿠키 커터를 안 넣었지만 오른쪽 귀퉁이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지 말고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인서트, 네 번째 비디오 트랙, 인서트 비디오 트랙. 그러면 트랙이 하나 생기거든요, 위에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다른 영상을 가져오든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할 때 제가 말로는 이렇게 써놨지만은요, 종이에다 그리셔야 돼. 자, 제가요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영상이 이렇게 제작될 거예요. 영상이 이렇게 제작되는데 오른쪽 아래다가 강사의 얼굴을 보일 거예요. 얼굴. 이렇게 얼굴이 보이도록 할 거고, 여기는 이제 강의하는 영상이 여기 이제 나타날 거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강의 영상 본 오른쪽 밑에다가 뭐가 강사 얼굴을 조그맣게 자를 거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1번 트랙, 얘가 2번 트랙. 얼굴이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먼저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위에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거는 얼굴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 얘는 두 번째 트랙에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얼굴을 줄여야 되죠. 영상을 줄여야 되죠. 동그랗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쿠키 커터 잘못하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는 뭐를 하면 된다? 얘를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줄여야 돼요? 트랙에 있는 번호, 1번 트랙에 있는 줄 3개 쳐져 있는 거 가서 트랙 모션에 가서 아까 보셨던 사이즈를 줄이시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베가스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할 때는, 교재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설명해 줬잖아요, 교재는. 근데 그 교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체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베가스에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가서요,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베가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렇게 7일 유튜브 영상 편집해 가지고 베가스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젠다 7일 유튜브 영상 편집 위드 베가스 프로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김나홍이라고 하는 젊은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젊은 사람 취향에 맞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얘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 책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재미난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영상 만든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다 강의를 제작해서 올리든지 뭐 밴드에다 올리든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것보다는 PC 버전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까 우리가 쿠키 커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사실 쿠키 커터라고 하는 게 동그랗게 자르는 거잖아요. 쿠키 모양으로 자르는 건데, 그렇게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중요한 거는 화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귀퉁이에다 이렇게 잘라서 동그랗게 놔둔 네모나게 놓든 간에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건 트랙 모션으로 하는 거라 했어요. 트랙 모션. 여기 들어간 영상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트랙을 통째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트랙 모션이에요. 근데 이 트랙 모션을 뭔가 꾸미다가 망쳤어요. 그러면 이 트랙 모션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원위치 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이거 작업을 해서 다시 복구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2번 트랙 있잖아요. 2번 트랙 자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을 삭제하셔야 돼. 딜리트. 트랙 자체를 삭제해버리시고, 트랙을 아예 삭제해버리세요. 불필요한 트랙들이 있으면 삭제해버리시고, 다시 여기다가 인서트에 가서 비디오 트랙 하나 더 넣으시라고. 이렇게 불필요한 트랙은 삭제하시는 거고 잘못된 트랙도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트랙을 삽입을 해갖고 여기다가 또 다른 영상을 가져와 보는 거지. 이렇게 가져와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영상을 가져와서 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트랙 모션에 들어가서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귀퉁이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러면 모든 영상에 지금 이렇게 여기 바다 풍경이 보이고 지금 작업하는 게 보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다가 시간 넘어가면 이제 트랙이 없잖아요. 영상이 없잖아요. 영상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또 다른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 보세요. 이런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 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알아서. 여기 있는 트랙은 모든 거를 가져오면 모든 트랙이 다 어떻게 된다? 귀퉁이로 가는 거예요. 귀퉁이로. 어떤 영상이든지 가져오는 순간 여기는 다 귀퉁이로 가는 거야. 귀퉁이로. 왜? 여기 트랙을 그렇게 해놓으라 그랬잖아. 아까 귀퉁이로 가져가는 트랙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모두 다 오른쪽 귀퉁이에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얘를 원위치 하려 그러면 트랙 모션에 가서 얘를 크기를 또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트랙을 다시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게 숙달이 되다 보면 알아서 잘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자막이에요. 자막 넣는 걸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자막을 넣을 때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2명이면 자막도 2개가 필요하고 자막 트랙이 2개가 필요하고, 근데 여기는 저 혼자 나오잖아요. 제 강의하고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그럼 트랙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막 트랙이. 나는 자연이다 그러면 자연인 한 분하고 진행하는 리포터 있잖아요. 윤택이나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리포터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트랙이 2개가 있어서 자연인 자막이 들어가는 공간, 또 리포터가 말하는 자막이 공간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인서트에 가서 비디오 트랙. 오디오만 아니면 다 비디오예요. 여기는요. 자막도 비디오고 타이틀도 비디오고 다 비디오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서트에 가서 비디오 트랙을 집어넣으면은 비어있는 트랙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다 보면 여기 이제 어느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다 클릭해 놓고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서 타이틀 앤 텍스트가 있고 레거시 텍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시면 타이틀 앤 텍스트가 있고 레거시 텍스트가 있는데 둘 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엔 레거시 텍스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레거시 텍스트. 기본 값을 여기로 가져오세요. 기본 텍스트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요, 잘 보셔야 돼요. 얘는 투명 공간에다 글자 씌우는 거예요. 얘는 검정에다가 글자가 들어가고, 얘는 파란색에다가 지금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투명 상태, 격자무늬가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텍스트라고 좀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샘플 텍스트가 이 부분인데 여기 하얀색이 들어갔죠. 아까 여기가 하얀색이잖아요. 기본 텍스트가. 그러면 이 글자는 고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직접 우리말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지우시고 여기다 글자를 쓰실 때는 여기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프리셋. 이 프리셋에다 글자를 쓰든지 아니면 메모장에다 쓰든지. 저는 메모장에다 이제 글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얀색 글자를 쓸 건지 빨간색 글자를 쓸지 검은색 글자를 쓸지는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한 20 정도로 줘볼 거예요. 20 정도로 줘보고, 중요한 거는 글꼴도 우리가 중요하죠. 글꼴. 근데 글꼴 중에 여러분 이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있어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글자가 세로 쓰기가 돼.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 말고 그냥 뭐 맑은 고딕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제일 좋아요. 예쁘장한 글꼴도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플레이스먼트가 있고 프리포티스가 있어요. 프로포티스. 플레이스먼트는 위치예요. 위치. 이 자막의 위치를 여기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오른쪽에 자막의 위치가 바뀌어요. 플레이스먼트, 위치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것이 글자 색깔인데, 여기 지금 텍스트 컬러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얗게 돼 있잖아, 하얗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을 찾아야 돼.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검정색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얀색을 쓰셔도 돼요. 그대로 하얀색을 쓰셔도 돼요. 그대로 하얀색을 쓰시는 대신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건들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는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그럼 아까 그 영상이 사라졌잖아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아래로 쫙 내리세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뭐냐면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투명. 얘가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얘를 무조건 위로 올리면 하얀색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검정색이고, 여기는 색깔을 선택하면 색깔이 나타나는 건데 얘를 아래로 내리면 돼요. 아래를. 요거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뭐다? 투명해요. 여기는 아까 제가 흰색을 썼잖아요. 흰색인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우트라인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검정 같은 걸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검정 같은 걸 넣어주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검정색 쓰고 싶다 그러면 아우트라인 이펙트를 건들지 마시고 프로퍼티스를 검정색을 찾으세요. 검정색을 찾아. 이게 제일 깔끔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왼쪽에 와 있잖아요. 왼쪽에 오는 게 검정색이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삼각형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다? 이거는 하얀색이 와요. 하얀색. 이쪽으로 가면 검정색이에요. 위에 빨간색, 중간에 노란, 녹색, 아래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게 빛의 삼원색 RGB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 제가 풀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는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렇게 해서 검정색 글자로 자막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하얀색 바탕이라서 들어가지만 이 자막의 위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쪽에는 검정 바탕에 지금 하얀 검정 글씨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이쁘지. 조금 전에 이렇게 하얀색 바탕이니까 얘가 이뻤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자막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막이 보세요. 자막이 안 보이잖아. 그때 가서는 자막의 색깔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금 그 레거시 텍스트를 이용하던 타이틀 앤 텍스트를 가져오던 기본이 10초예요. 자막은 10초씩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라고 하면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써놨잖아요. 그랬죠? 이것이 10초씩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트랙의 길이 영상본의 길이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길이를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줄여서 한 5초나 3초 2초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이거 선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늘색 자리 있잖아. 하늘색 자리 갖다 대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죠. 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부채꼴로 나타나요. 페이드 아웃, 오른쪽은 페이드 아웃, 왼쪽은 페이드 인 하고 뜨거든요. 이 페이드 아웃하고 페이드 인은 뭐냐면 안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깥쪽에는 안쪽으로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영상을 시작할 때 잘 보세요. 이 지금 이 영상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거 뭐지? 그 램프를 켜놓은 게 있는데 램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램프가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왔죠. 근데 이거를 페이드 인을 걸어주고 페이드 아웃을 걸어주면 자 페이드 인을 해줬더니 서서히 등장했죠. 램프가 서서히 등장했어. 아까는 램프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그냥 툭 등장했거든. 이렇게 툭 등장했는데 이 페이드 인을 걸어주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되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툭 하고 다른 영상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마찬가지로 얘도 페이드 아웃을 걸어줘요. 페이드 아웃을 걸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서서히 램프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램프가 서서히 사라지게끔. 자,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상이라고 이제 씬 장면 하나를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페이드 인을 설정해 주는 거는 씬 앞에서 설정하는 거고 페이드 아웃은 씬 뒤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서서히 등장하는 거고 얘는 서서히 사라지는 기능이에요. 얘는 언제 해주냐면 영상 맨 왼쪽에 처음에 페이드 인이 들어가고 영상 제일 끝자락에 페이드 아웃이 걸려요. 영화 기법에, 드라마 기법에서. 우리 드라마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광고가 끝나고 나면 드라마 시작하잖아요. 이때 드라마가 툭 튀어나오지 않거든. 서서히 장면이 탁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지루하지는 않고 한 0.5초도 안 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드라마 얼굴에 주인공이 탁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서서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끝날 때 보면 끝나자마자 광고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페이드 아웃 기법을 써서 영상을 마무리 짓거든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넓혀주고 좁혀주고 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좁혀주면 뭐가 좋으냐면 전체적인 걸 볼 때 쓰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쓸 때 쓰는 거고 이를 넓혀보면 위에 시간초가 나와. 위에 시간초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찾아보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한 영상이나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대부분은 촬영을 하신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가서 어떤 모습을 촬영하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영상을 쫙 촬영할 거란 말이야. 그럼 촬영한 영상 중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 요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촬영한 영상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면은 자, 이 부분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져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오디오가 쭉 가다가 그룹 목록 중에서 오디오가 이렇게 보이다가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는 오디오가 흐물흐물해졌어요. 어디 찾으셨어요 지금? 오디오 부분 여기는 지금 조용하잖아요. 여기 지금 조용하잖아. 이 부분은 조용하잖아. 그럼 여기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놓친 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야지, 잘못한 부분은. 영상을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파장들이 보이잖아요. 파장들. 자, 파장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파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보이는데 아래 거는 소리가 좀 작아 보이고 위에 건 크죠. 그렇죠? 이 마이크가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어디가 소리가 잘못 들어왔다는 건가?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좀 어떤가 보세요. 이 부분은 소리가 없죠. 이 부분은 소리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 화면을 찾고 있는 장면인지 아니면 녹화를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장면인지. 여기 지금 제가 뭐로 궁시렁대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떠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통으로 잘라 버려야지. 그때 블럭을 잡고 S를 누르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자르고 여기도 자를 거예요.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요. 키보드로 S자를 눌러요. S자. 여기도 키보드를 누르고 S자를 누르면 여기가 잘린 거예요. 지금요. SS 키보드로 스플릿,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우스를 여기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움직이냐면 위에 시간 나오는 영역 있죠. 시간 나오는 영역. 시간 나오는 영역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S자를 누르면 이 부분이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탁 잘려요. 이 부분이 동시에 잘리거든요. 그럼 여기다 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중간에 통째로 지워졌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뭐뭐뭐 하다가 중간에 잘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뭐뭐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붙여놓으면 어색하겠죠. 중간을 잘라 먹은 거잖아. 두 개를 잘라 먹고 중간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 이어지지가 않지. 어색하지. 그럴 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을 두 개를 겹쳐요. 여기가 살짝 겹쳤어. 이렇게. 자, 지금 겹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화면이 잘려서 약간 덜컹거렸죠. 얼굴이요.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얼굴이 덜컹거렸어. 이게 보기가 싫을 때는요, 얘를 왼쪽에다 갖다 붙여요. 붙이면 이렇게 겹치거든요. 아랫부분이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겹친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게 겹치면은요, 장면이 좀 여기 겹쳐진 부분 보이세요? 여기 겹쳐진 부분 겹쳐지면서 조금 나아요. 근데 너무 많이 겹치면 흉해요. 막 2분 3, 뭐 1초씩 2초씩 겹치면 흉하고 0.5초 정도만 겹치면 한양 글꼴 주식회사에서 만든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자연스럽게. 한양 글꼴 주식회사에서 만든 해설하는 글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를 한참 하다 보면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을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대답을 머뭇거리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번 장면에서 중간을 잘랐으니까 다음 장면 넘어오는 게 불편해요. 그럴 때는 겹치세요. 살짝. 그럼 부드러워져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을 알아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쭉 하는데, 여긴 지금 렌더링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장도 해야 돼요. 저장이 이제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얘는 뭐냐면 과정을 저장하는 거예요. 과정을 저장. 지금 제가 어떤 파일을 가져와서
연속으로 붙이고 거기다가 쿠키 커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트랙 모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영상을 위에 올리든 아래에 올리든 이렇게 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자막도 달았잖아요. 이런 자막도 달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막도 달아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이걸 완성을 못했다고 가정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납품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글자가 틀린 거야. 글자가 틀렸어. 여기가 스펠이 틀렸어. 그러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하려면 힘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 얘를 저장을 했다가 우리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들다가 인쇄를 했는데 잘못된 글자가 있으면 고쳐서 또 인쇄하면 되는 것처럼 얘도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거는 파일에 가서 세이브예요. 파일에 가서 세이브. 그럼 과정을 저장하는 거예요. 과정을.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예를 들어 2021년 6월 20일 파워포인트 강의 예정인 건지 뭔가 이렇게 적어놔야지 과정을. 2021년 6월 30일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건지 이렇게 날짜라든지 어느 상황인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를 다 명확하게 풀어서 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후에 얘를 이제 동영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렌더링 한다 그래요. 렌더링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베가스는요 반드시 렌더링 하고 싶은 부분을 블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만 렌더링 할 건지 이 부분만 할 건지 다 할 건지 그냥 클릭해 놓으면 안 돼요. 렌더링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래 비어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블럭이 잡혀요.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렌더 에즈. 물론 메뉴판에도 렌더 에즈가 있어요. 렌더링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렌더 에즈를 누르면 렌더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뜨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혹시 이렇게 몇 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필터 온을 눌러가지고 Show Favorites Onl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해제해 보세요.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 강의실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치했던 거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설치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요렇게 뭐 두 가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필터 온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필터 온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Show Favorite Only 즐겨찾기 해놓은 것만 보여라 라고 하는 걸 해제하면 나머지가 다 보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꼭대기가 AAC 오디오라고 되어 있나요? 렌더 에지 제일 꼭대기가 AAC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소리만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디오 뭐라고 되고 돌비 디지털 뭐 써 있어요? 돌비 디지털? 네 번째 MP3 오디오라는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면 동영상은 동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매직 AVC, AAC, MP4 예. 매직 AVC, AAC 그 AVC, AAC가 뭐냐면 소리예요. 근데 MP4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렇게 동영상 형태로 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매직 HEVC, AAC, MP4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를 주로 써요. 그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MP4 오른쪽에 인터넷 4K, 인터넷 HD 이런 거 보이세요? 네. 그 중에 뭐를 찾을 거냐면 이런 거 찾으세요. 이런 거. 인터넷 HD에 1080p에 29.97 엔비디아 AVENC라고 있는 거.
29.97 찾아야 돼. 29.97. 25는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720p는 필요가 없어. 이거 필요 없어. 1080p가 1920 풀 HD예요. 29.97이 기본 기준이고요. NVIDIA, NVENC라는 말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MVDIA가 AMD로 돼 있으면 AMD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네네. 그럼 그 AMD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가로에 AMD가 인텔 PSV를 써있는데. 자, 이거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요. 인터넷 HD에 29.97 FPS 괄호 안에 없는 애가 있죠. 괄호가 없이 그냥 29.97로 끝난 애가 있잖아요. 얘는 CPU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 CPU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거로 하면 컴퓨터 죽어나요? 안 돼. 컴퓨터 일찍 맛이 가요. 29.97인데 엔비디아라고 돼 있죠. 엔비디아도 있고 아까 뒤에 선생님은 AMD라는 거 있다 그랬어요. AMD. 저는 인텔 PSV. 예, 그 다음에 뭐 인텔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AMD는 뭐냐면 AMD는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을 사용한다는 컴퓨터입니다. 이건 컴퓨터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선생님은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고, 아까 인텔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인텔이라는 CPU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칩셋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CPU와 그래픽 칩셋이 동시에 일을 해주겠다. 이걸 꼭 하셔야 돼, 이거를요. 그러니까 저는 AMD가 없잖아요. 여기는 AMD 칩이 안 들어가 있거든. 선생님은 엔비디아가 없잖아요.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AMD 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별표를 체크하세요. 별표를 체크하면 이게 즐겨찾기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또 MP4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중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HD 1080p에 엔비디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인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AM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MD는 AMD를 선택하시면 되고, 엔비디아를 사용하시는 분, 엔비디아가 있으면 엔비디아를 사용하시면 되고, 엔비디아도 인텔, AMD도 없으면 인텔이죠, 뭐. 아무것도 없어. 어? 아무 뒤에 가로가 없어. 가로가 없이 그러면 AMD는 없어요? 여기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요. 노트북마다 달라요. 컴퓨터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 회로가 인텔에서 만드느냐, AMD에서 만드느냐,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가 만드느냐, AMD가 만들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있어, 이게 글자가 보이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 나는 엔비디아가 없어, AMD가 있어, 그럼 걔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AMD도 엔비디아도 없으면 인텔을 선택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고 즐겨찾기 별표를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만들어 놨죠, 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세요. 필터 오프에 가서 쇼 페이보리티 온리 즐겨찾기 하는 것만 선택하라 그러면 딱 왼쪽에 두 가지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있으면 엔비디아를 선택하시면 되고, AMD가 있으면 AMD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도 저도 아니면 인텔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 놓고 밑에다가 폴더가 어딘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폴더 옆에 보면 브라우즈라고 있죠. 브라우즈. 얘를 눌러가지고 내 컴퓨터 어딘지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USB 메모리에다 렌더링 걸면 안 돼요. USB 메모리를 선택하고 렌더링 걸면 안 된다고. 내 컴퓨터 비디오 폴더나 내 컴퓨터의 왼쪽에 보면 비디오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 PC에 보면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여기다 저장을 하셔야 돼.
그래놓고 이제 파일명은 여러분이 아까 프로젝트 저장한 이름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렌더를 걸면 돼요. 렌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렌더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뭔가를 선택하고 렌더를 걸면 실제로 얘가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아까 렌더링 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렌더링이 이렇게 쓰네. 렌더링 이렇게 써? 이게 아니라 이거야? 자, 렌더링을 할 때 위치 지정해 줬죠. 그렇죠? 위치 지정. 그 다음에 또 파일명 지정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렌더 거길 전에 아까 뭐뭐 선택했었잖아요. 1080p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니 AMD니 코덱을 설정해 주는 게 나왔단 말이야. 코덱을. 예. 코덱 지정하는 게 나와 있고요. 코덱 지정하는 게 나오고 코덱을 선택하고 나서 위치 지정, 파일명 지정하고 렌더를 걸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이게 맞나? 엔비디아 또는 AMD 또는 인텔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영어만 보면 울렁증이 생겨. 엔비디아 스펠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엔비디아 맞네. 제가 쓴 게 맞았네요. 엔비디아. 이 중에 하나 지정하면 돼요. 제가 지금 엔비디아를 검색해 봤는데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컴퓨팅을 선도합니다라고 써 있고 RTX라는 그래픽 카드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채굴을 못하게 막아놔요. 그래픽 카드에서. 여러분 그 가상화폐 채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만원 이상씩 나와요. 그럼 100만원 투자하면 100만원 넘게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굴해서 5만원, 3만원, 5천원 나오면 뭐하러 채굴할 거야?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조립하려면 돈 1000만원 이상 넘어가요. 엄청나게 비싸요. 채굴용 컴퓨터를 조립하려면. 근데 이걸 방송에서 모르니까는 그냥 뭐 채굴에 뭐 사용한다 그래갖고 뭐 그래픽 카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할 것 없이 사가지고 채굴을 도전한단 말이야. 고생해봐야 돼. 채굴해봤자 얼마도 못 버는 거, 그 다음에 이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채굴이라는 말만 나오면 쫓아가서 혼내주고 싶어 할 거야. 어느 나라는요, 헌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채굴 못하게. 어디는요, 나라가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채굴하다가 나라 전력이 차단된 적이 있어요. 중국의 어느 마을은요, 전기요금이 그렇게 싸대요. 그래갖고 전 세계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가서 거기서 채굴 작업을 하나 봐요. 전기요금이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전기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는 행동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중국이란 그 나라의 그 마을에서 이제 퇴출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거를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요. 렌더링이 끝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상이 짧으면. 저는 지금 옆에 요거 제가 말하고 있는 장면을 넣는 바람에 영상이 길어졌잖아요. 이게 5분 25초짜리인데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상의 길이가 10분이야. 근데 렌더링 시간이 10분 미만이다. 그러면
컴퓨터 성능이 굿. 영상의 시간하고 렌더링 시간이 같으면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분짜리 영상 렌더링에 3시간 걸렸어요. 20분짜리 영상 렌더링 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갖다 버려도 누가 안 주워가. 그래서 컴퓨터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20분짜리가 6분 만에 끝나. 왜냐면 렌더링 하는 시간에는요, 딴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럼 렌더링이 느려져요. 렌더링을 3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지켜봐야 돼. 그런데 컴퓨터가 뻑이 날 때가 있어. 5분 남겨놓고. 그러면 또 밤새도록 또 렌더링 걸어야 돼. 그렇게 연속으로 2번 뻑 나고 나면요, 사람의 이제 심성이 바뀌는 거야. 사악해지고 나빠지고 악마가 깃들어. 렌더링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닫을 겁니다. 이렇게. 이때 전 아까 조금 전에 저장을 안 했거든요. 프로젝트 저장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럼 프로젝트 저장을 안 하면 다음에 이걸 불러오려면 어떻게 돼요? 못 불러오니까 다시 만들어야지. 안 되지. 그러면 저장을 해야지. 네, 저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 컴퓨터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렌더링을 걸어서, 이게 렌더링 베가스 파일이고요. 이게 렌더링한 결과예요. 근데 아까 우리 베가스에서 미리 보기 창은 조그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보세요. 잠깐만요. 자, 크게 나왔잖아, 화면이. 괜찮지 않아요? 화면이 크게 나왔잖아. 잘 나왔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잘 나왔네. 예, 이것도 잘 나왔고. 근데 위에 조금 공백이 생겼다. 저 위에 하얗게 공백이 생겼죠. 그렇죠? 메꾸질 못해. 아까 트랙 모션에서 저 위로 잘 가져갔어야 되는데 못 가져갔어. 그럼 이거 엔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닫고 베가스 다시 실행해서 아까 하던 게 다시 열릴 수 있어요. 아까 하던 게 다시 열릴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열렸으면 여기에 언타이틀이라고 이름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베가스 파일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로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트랙 모션에 가서 이거의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려야지. 좀 더 위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아까 약간 공백이 있었는데 마저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장하고 전체를 선택하고, 반드시 렌더링 할 땐 전체 선택해야 돼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놓고 렌더링하면 안 돼요. 전체 선택하고 렌더링을 걸면 아까 이 부분이 메꿔지는 영상으로 다시 렌더링을 해야 돼. 렌더링 작업은 완성본으로 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는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됐으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이 파일을 보내줘야지, 저쪽으로. 자, 완성된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라고 파일을 보냈더니 저쪽에서 예, 좀 어둡게 나왔네요, 밝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막이 좀 글자가 컸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아까 거기 있는 작은 창이 좀 공백이 보이네요, 그걸 좀 메꿔주세요 라든지, 그런 주문을 받으면 그걸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죠. 항상 영상 편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네. 생방송하는 거를 설명할 거예요. 생방송. 생방송을 여러분이 저처럼 조금 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게 있으면 제작한 영상을 틀어놓고 생방송할 수도 있고, 녹화본을,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생방송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생방송할 수 있고, 밴드에 생방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제 겁을 드렸으니까 나오시겠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